중공군은 유엔군의 항공정찰을 피해 북한 산악지역에 숨어 있다가 유엔군이 들어오자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사방에서 쏟아졌다. 이들의 기습 공격에 유엔군은 필사적으로 전투를 치렀지만 끝도 없이 몰려나오는 중공군을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유엔군 대부분이 전사하고 만다. 남한은 작은 나라이고 미국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국민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번 북한의 침략은 공산주의자들이 독립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적 침략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 이런 침략 행위는 여러 자유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런 행위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유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어디까지나 자유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미국도 정면으로 대처할 겁니다. 미 공군과 해군은 출격한 첫날부터 성과를 올리지만 북한의 주요 군사력이었던 지상군이 문제였다. 한강 1차 방어선이 뚫리고 진격해 내려오는 북한군의 속도는 무서웠다.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가 먼저 급파되어서 남쪽으로 진격하는 북한군에 맞서 싸우지만 탱크와 함께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월 20일 결국 2차 방어선이었던 금강전선마저 뚫렸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최남단까지 밀려나고 말았다. 최후의 방어전선을 낙동강으로 결정했고 이제 마지막 방어전선인 낙동강마저 뚫린다면 전쟁은 대한민국의 패배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때 미국 제8군 사령관 워커 준장은 여기서 더 후퇴하면 장례식을 치러주겠다고 말하며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구로부터 남으로 마산까지는 유엔군이 방어하고 대구로부터 동으로 포항까지는 국군이 방어를 맡았다.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은 콜세어 전폭기로 북한군의 보급로를 파괴했고 지상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에게 맞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됐다. 얼마나 치열했던지 전술적 요지인 칠곡군 다부동에서는 10여 차례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전투가 벌어졌다. 이제도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바다에 빠져야 하고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한국은 끝이다. 사단장인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그 사이 부산항을 통해 지원군이 도착했고 유엔의 총사령관 메가더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한다. 인천은 서울과 불과 34km로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수복한 다음 주요 도로 및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해군에서는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좁아 당시 유엔군 7만여 명을 태운 200척이 넘는 함정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닷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상륙해야 하는데 만조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원수 메가더의 의지는 단호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었지만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결행한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도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확률에 나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고 우리는 적들을 경멸할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9.6m로 가장 큰 9월 15일을 택하여 아침 밀물 시간에 인천항 입구에 위치한 월미도를 확보한 다음 저녁 밀물 시간에 인천항을 공략하기로 했다. 1950년 9월 15일 어둠이 깔리자 8미도의 등대에 불이 밝혀지면서 200척이 넘는 함선이 이동을 시작했다.
새벽 5시 월미도와 인천에 포탄을 포고됐다. 상륙정들은 해변으로 향했고 월미도 녹색 해안에 상륙한다. 2차로 청색 해안과 적색 해안에도 상륙하는 데 성공했고 탱크와 각종 중장비들도 같이 상륙했다. 그리고 폭격기와 항공모함의 공격으로 월미도와 인천항은 화염에 휩싸였고 보병들도 해안가를 장악한 후 인천 시가지로 들어갔다. 다음날 청색 해안과 적색 해안에 상륙한 보병들이 서로 만나면서 작전은 종료되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모두가 만류했던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상륙 작전 성공 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유엔군이 인천을 탈환함으로써 북한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낙동강 전선에서 총력전을 펼치던 북한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투에 임했고 인천 상륙작전이 종료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홍보받은 북한군은 급하게 퇴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김일성은 미군과 유엔군이 연합하여 인천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연합군이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이행할 것이니 대비하라. 중국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북한에게 경고를 한 것이다. 북한은 인천 지역에 일부 병력을 보충하여 경계를 강화했지만 북한군 주력이 낙동강 전선에서 교전 중이었기에 인천 지역 군사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고 함포사격과 공중폭격 등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알고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북군과 유엔병들은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제1목표 지점이었던 김포 비행장으로 전진했다. 9월 18일 유엔군이 김포를 장악했고 김포알주로에서 홀세오기가 이륙해 서울을 폭격했다. 뒤이어서 지상군이 서울 수복작전에 돌입했다.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제5해병사단이 서울 서쪽 시가지를 공략하고 제1해 병사단은 서울 남부 교외 지역을 공략했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병력이 올라오면서 동쪽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작전이 결행되고 한강을 건넜지만 우리 군은 예상외로 북한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폭격기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접전을 벌였지만 북한군의 저항은 거셌다. 특히 북한군의 서울 방어선이었던 연희고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의 병대는 적진 참호 속에서 6탄전까지 치르고 나서야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9월 26일 드디어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시가지에 입성했고 1950년 9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에서 퇴각하며 인천 상륙작전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이 제일 먼저 38선에 도착했고 며칠 후 유엔군도 38선에 도착한다. 하지만 미군은 이때부터 38선을 넘어 북진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38선은 없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한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진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군이 먼저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출발했다. 뒤이어 유엔 총회에서도 북진 결의안이 통과되며 10월 7일 유엔군도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했다. 이따금 교전이 있었지만 북한군의 군사력은 약해져 있었고 평양으로 가는 길은 거칠 것이 없었다. 북한군은 후퇴했고 10월 19일 유엔군은 순식간에 평양으로 입성했다. 평양 동쪽에서는 북한군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물리치고 계속 진격하며 후퇴하는 북한군을 뒤쫓았다. 10월 24일 유엔 결의안에 따라 메가더 총사령관은 압록강까지 진격할 것을 명령한다. 한편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은 위기에 몰리자 다급히 소련과 중국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미 여러 차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오면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경고했기에 10월 8일 마오쩌둥은
퐁도하이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에 임명한 뒤 한국 전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1950년 10월 19일 퐁도하이는 30만여 명의 중공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소련군도 참전을 결정하고 스탈린은 마오쩌둥과의 약속대로 공군이 없는 중공군을 대신하여 공군을 참전케 했다. 다만 조종사가 포로가 될 경우 소련의 참전이 드러나고 세계대전으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련군 비행기를 인민항공기인 것처럼 꾸몄고 조종사는 중국군 복장에 중국어를 쓰도록 교육했다. 1950년 10월 25일 압록강으로 진격하던 유엔군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수십만의 중공군과 마주했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항공정찰을 피해 북한 산악지역에 숨어 있다가 유엔군이 들어오자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사방에서 쏟아졌다. 이들의 기습공격에 유엔군은 필사적으로 전투를 치렀지만 끝도 없이 몰려나오는 중공군을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유엔군 대부분이 전사하고 말다. 11월 내내 중공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군은 정찰기를 띄웠고 그렇게 파악한 중공군의 수는 7만에서 12만 정도로 예측했다. 메가더 장군의 판단에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규모였다. 하지만 당시 실제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의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11월 24일 중공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이 잠자마자 다시 전진을 명령했다. 메가더 장군은 1950년 12월 25일까지 북쪽 국경선으로 진격하여 전쟁을 종결지으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일명 크리스마스 총공세 작전이라고 불린 마지막 작전을 펼치기 위해 유엔군은 장진호 방향으로 전진했다. 장진은 북한의 고산지대로 시속 60km의 강풍이 불어댔고 수온은 영하 40도에 육박했다. 사흘에는 주위에 잠도 거의 잘 수 없었다. 당시 유엔군은 장진호를 중심으로 매 지점에 주둔했고 미해병 1사단의 임무는 장진 서쪽으로 해서 북한의 임시 수도인 평안북도 강계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태평양 전쟁 가달 카날 전투의 주역들이며 이미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에 성공한 미국 최고의 부대였다. 11월 27일 크리스마스 총공세작전 선봉에선 미 제1해병사단은 전열을 정비하고 대공세에 나서지만 엄청난 수의 중공군과 맞닥뜨렸다. 10배나 많은 중공군이 미 해병대를 겹겹이 포위한 상태였고 살기 위해서는 이 여러 겹의 포위망을 하나씩 돌파해야 했다. 중공군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하가루리, 유담리, 코토리를 잇는 연결도로가 차단되면서 장진호 중심으로 주둔하고 있던 유엔군들도 이미 포위되어 완전 고립된 상태였고 어느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에 포위되어 전멸될 위기에 빠지자 미제 식군단장은 11월 30일 긴급작전회의를 열었고 회의에서 알몬드 소장은 장진호 부근의 모든 병력을 철수하여 흥남으로 직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먼저 장진호 일대 통합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미제1의 병사단이사단장 스미스 소장이 유담리에 있는 병력을 하가루리로 이동시켜 특수임무부대를 지원하고 하가루리와 고토리를 잇는 도로를 회복하라고 명령한다. 유담리에 있던 미해병 1사단의 제5연대와 제7연대는 12월 1일부터 철수를 시작했다. 미 공군이 전폭기를 동원하여 이들의 철수를 지원했지만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한다. 한편 장진호 동편에서 고립되었던 미제 7사단은 구출이 지연되자 후방에 주둔하고 있는 아군과 합류하기 위해 특수임무부대가 조직됐고 특수임무부대를 선봉으로 12월 1일 포위망 돌파 작전에 들어갔다.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군이 쏜 레이팜탄까지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이들 역시
수천 명의 전사자를 내며 하가루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가루리의 집결한 미해병은 이제 중공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정면 돌파해야 했고, 결국 미해병은 17일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하가루리와 고토리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을 뚫고 북남에 도착한다. 이로써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는 일단락이 되었다.